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수업 컨설팅. 여기 있는 자료는 무단 배포 및 그런 거 할 일은 없겠지만 수업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다 그리고 직접 쓰고 이렇게 해온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질문했는지는 공개하지 않고요. 질문만 공개했습니다. 위가 질문이에요. 이제 답변입니다. 질문의 순서를 재조정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진 못했습니다. 어제 집에 아이들이 없었거든요. 와이프만 둘이서 신나게 노느라고. 여기 질문이고요.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술지도 방법, 농구 전술 용어 등을 배우고 싶습니다. 라는 선생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움직여야 되니까요. 지금 제가 쭉 하는 내용들을 이따 할 거예요. 몸으로 할 거예요. 그러려고 온 거니까요. 조건화된 패스컷, 그리고 투볼 킥아웃 드릴, 섀도우 오펜스 등등의 프로그램 중에 투볼 킥아웃 드릴을 잠시 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술 지도 방법, 전술 용어, 킥아웃 등을 배우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분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생들 대상으로 전술을 너무 심화해서 가르치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되게 원론적, 원칙을, 원리만 알려주고 그 원리 안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선수들이 가장 최상급에 올라가면서 전술은 없습니다. 전술은 없고요. 그 상황을 보고 움직인다. 그래서 리드 앤 리액트라고 하는데요. 리드 앤 리액트 오펜스 같은 경우에 가장 최상위 스킬 오펜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트 오펜스는 약속된 전술이고요. 리드 앤 리액트는 모션 오펜스는 리드 앤 리액트보다 전 단계고, 리드 앤 리액트 오펜스 같은 경우에는 리드, 읽고 반응한다. 상황을 보고 판단한다. 사실 영역형 스포츠의 가장 궁극적인 활동인 거죠.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 그래서 이 처음에 조건화된 과제, 부속되어 있는 과제로 아이들을 전술 움직임을 계속 시키다가 나중에는 선택권이 생기게 하면 됩니다. 아이들에게 선택권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그게 기본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포지션별 위치로 서서 이렇게 할 거고요. 잠시 후에. 저는 이게 연수를 하면서 제가 늘 주장하는 거고, 아이들 선생님들에게 교수학습법, 수업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방법을 구조, 개념, 상호작용 이 세 가지로 구성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 가지를 알고 있으면 자기 걸 다 만들 수 있어요. 자, 구조는 포지션별 구조입니다. 외곽, 포스트, 윙, 코너, 로우 포스트. 윙, 코너, 로우 포스트 셋이 서서 볼을 주고 움직이는 활동을 트라이앵글 오펜스라고 해요. 실제 NBA에서 가장 많이 쓰는 오펜스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3명 이렇게 서 있으면 나머지 선수들은 몇 명이겠어요? 그렇죠? 공격만 3명? 2명 남죠? 그럼 2명이 어디 있을까요? 반대편에 있으면 됩니다. 그냥. 세이서만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기본 전술이에요. 세이서만 주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따 해볼게요. 주고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전술적 원리가 성립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당직기사. 연수 들어오신 줄 알았어요. 자, 그래서 잠시 해볼게요. 꼭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요 전술 용어를 알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표입니다. 안에 농구 경기, 농구를 지도할 거면 알아야 할 요소들을 그냥 꽉 채우는 거예요. 단어입니다. 색깔, 거긴 색깔이 잘 안 나요. 색깔이 나와 있죠? 초록색, 초록색이어야 돼. 연두색은 포지션입니다. 포지션, 센터포드 가드, 포인트 가드 이렇게 대표적인 5개 포지션. 회색은 전술적 움직임이에요. 미드아웃, 스크린, 픽앤팝, 픽앤롤, 드라이브인, 컷인, 스킵 패스, 백도어, 킥아웃 패스. 이렇게 도표, 그림과 함께 사실 구분하기 힘들죠 사실. 근데 잘 보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라인에 대한 명칭인데 이걸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전술을 지도할 거, 나는 애들한테 전술을 지도할 거면 이거 다 외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상호작용하는 게 전술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킥아웃 패스 해 라고 했는데 킥아웃 패스를 어디로 하는지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킥아웃 패스를 윙으로 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윙이라는 명칭을 모르고 있으면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내비게이션에 지도 찍어야 갈 수 있잖아요. 어딘지는 알고 있으나 주소를 모르면 못 가죠.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용어들을 알고 있으시면 좋겠네요. 그 용어의 해설입니다. 용어 해설이에요. 양면이에요. 네. 글씨 혹시 보이세요? 네. 네, 다행이네요. 네. 노안이신 분들은 안 보이실 수 있어서. 네. 사전적으로
사전적으로 이렇게 얘를 검색하면 이렇게 뜨지 않을 겁니다. 이건 제가 쓴 거예요. 선생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직접 쓴 겁니다. 물론 비슷하게 써 있겠죠. 검색하거나 이러면 비슷하게 표현되어 있겠죠. 하지만 선생님들에게 표현하기 위해서 직접 쓴 겁니다. 이렇게 색깔별로 아까 이제 포지션이고, 이건 위치고, 이건 전술적 움직임이고, 이건 라인과 이런 것들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난 전술가리일 거야. 이거 다 아셔야 됩니다. 잠깐만요. 제가 잘 나온다. 네, 그리고 자, 중학생 대상 좁은 야외 농구장, 농구에 대한 흥미와 재미를 느끼는 수업 한 학기 단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한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하지만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고민거리는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대부분 선생님들 비슷하세요. 고민이.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게이미피케이션? 게임과 에듀케이션의 합성어입니다. 게임과 에듀케이션, 교육을 게임화시킨다. 근데 스포츠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특정 스포츠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게임으로 바꾸죠. 근데 스포츠는 대부분 다 게임인 거죠, 사실. 그래서 게이미피케이션 원리를 적용하시면 되고, 대신 여기서 중요한 건 분명한 학습 목표가 있는 게이미피케이션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한테, 저도 놀이 형태로, 게임 형태로 애들한테도 많이 시키는데, 여기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완전 놀이인 거죠. 분위기도 놀이고 아이들 하는 것도 놀이에요. 그리고 원하고자 하는 스포츠 종목이 있었으나 그 스포츠 점점 희미해지고 놀이로만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미피케이션 수업을 구성하실 땐 내가 농구 수업을 하고 있는 게이미피케이션을 할 거야. 그러면 오늘 이 놀이에서만큼은 농구의 특정 규칙 하나, 특정 기술 하나, 특정 개념 하나는 이 놀이에 분명하게 드러나게 기획하겠다라는 의도가 있어야 도움이 됩니다. 이따가 해보게요. 그래서 기능 요소 이렇게 있고 규칙 요소, 전술 요소, 그러니까 요소들이 분명히 요소들 다 가질 수는 없으면 욕심이죠. 그러면 경기하면 되죠, 그냥. 그렇죠? 근데 그럴 수 없으니까 기능 요소, 규칙 요소, 전술 요소 등 중에 하나만 가지고 가는 거죠. 게임의 종류 릴레이형, 태그형, 문제 해결, 협동과제형, 놀이형, 변형, 게임형 이렇게 제가 늘 하던 형태들을 한 거고, 게임 개발의 원리, 무작위성, 경쟁, 공격과 수비의 구분, 역할 구분, 기회 획득, 게이미피케이션 농구 수업 예시, 드리블 태그 게임, 볼 릴레이, 얼음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도 종종 사용했었는데 아이들한테 반응도 좋고, 그냥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거랑 드리블을 치다가 내가 딱 볼 땐 멈춰야 하는데 슛 동작으로 멈춰라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구성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게이미피케이션을 적용한 프로그램도 잠시 후에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그 예시 하나, 더블팀 태그 게임, 패스 태그 게임이에요. 공 잡은 사람, 플래그 태그 알죠? 플래그 태그, 저 럭비 변형 경기, 플래그 태그 경기처럼 하면 됩니다, 그냥. 근데 플래그 태그는 플래그를 메고 있죠. 플래그를 메고 있고, 공 잡은 사람의 플래그를 뽑으면 됩니다. 근데 농구에서 저는 일단 수업을 구성할 때 준비 최소화, 교구가 최소화되어 있는 상태, 혹은 준비가 최소화되어 있는 상태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풍성하면 못할 게 없죠. 올코트 맨날 쓸 수 있고 공 많고 시원하면 사실 수업 스킬이 별로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좋은 환경에선 뛰어난 수업 스킬이 필요 없죠. 볼을 소유한 A팀을 B팀은 2명이 손을 잡고 손으로 태그해야 한다. 그렇게 경기하면 동일한 인원수의 경기를 하더라도 수준 낮은 아이들은 수비가 2명이 달려와야만 태그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 편에 한 명 비겠죠. 패스하면 되죠. 그럼 아이들은 이걸 인지할 수 있죠. 먼저 첫 번째, 농구에 더블팀이라는 전술이 있어요. 실제로 수비에 더블팀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두 번째, 2명이 오면 1명이 비죠. 거기에 패스해야 되죠. 농구의 가장 기본 원리입니다. 내가 사람을 끌어당기고 수비를 끌어당기고 내가 나를 막던 수비를 뚫거나 스크린을 이용해서 끌어당겨서 한 명을 내가 가지게 되면 우리 편이 한 명 빌 테니 거기다 주면 돼. 그게 가장 좋은 패스죠. 축구도 마찬가지고요. 찬수쌤? 맞죠? 찬수쌤 멀리서 오셨죠? 어디셨죠? 경산. 경남인가요?
경북이요?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오시는데 저 의자 뒤에 있어요. 의자 저 창고에 의자 뒤에 갖고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자 중학교 3학년 혼성학급 10개 반 되게 구체적으로 질문하셨어요. 이거 찬수쌤 것 같은데? 찬수쌤 질문 같은데? 맞죠? 적당한 타이밍 오셨네요. 중학교 3학년 혼성학급 10개 반 남자 14, 여자 13 뜨거운 야외 코트 농구 경기 지도법 임시 및 입시 및 수업 경감으로 인한 주당 1차 시 총 10차 분량의 수업 설계 가능한 경기를 하고 싶습니다. 욕심이 과하시죠? 엄청난 욕심이죠. 그래서 그 욕심에 부합하는 답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고민하는데. 근데 저도 주당 1차시 수업 해봤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주당 1차시 수업 해봤어요. 말도 안 되는 수업이 사실 그래놓고서 생기부 쓰라고 하는 것도 말도 안 되고요. 그렇죠? 욕심을 좀 버리고 주당 1차시 주당 1차시 10차시면 내가 무엇을 전수해 줄 건지를 좀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기능이냐 경기냐, 뭐 다른 요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기능보다 경기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냥 중학교 3학년 운동 능력이 조금 될 테니까요. 그래서 찬수쌤을 위해서 10가지 계열화시켜 10가지로 계열화시켜 봤어요. 그리고 컨설팅 수업 구조화시키기 위해 고려할 수업 조건입니다. 찬수쌤 자 보세요. 야외니까요 짧은 순환 경기 하셔야 돼요. 짧게 경기가 짧아야 돼요. 성별은 동성 간 경기를 권장합니다. 그 농구에서 가끔 혼성 경기 하잖아요. 동성으로 할 수 있으면 동성으로 하는 게 최선입니다. 영역형 스포츠고 그렇죠? 그리고 모둠을 차시별 과제 및 경기를 하시고 모둠은 남자 2팀, 여자 2팀으로 나눕니다. 대신에 남자 A팀과 여자 A팀 한 팀이 되도록 저도 그렇게 했었어요. 목표는 경기 수행 과정 평가를 위한 루브리를 개발해야 되고요. 수업 운영은 기능 숙달을 위한 연습을 준비 운동으로 대체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실제로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저도 주당 2시간밖에 없거든요. 1학기 때 주당 2시간 농구 수업했어요. 3학년이요. 저는 준비 운동 없습니다. 체조 없습니다. 다 세워놓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공 꺼내져 있잖아요. 왜 꺼내져 있냐면 애들한테 수업 전에 이렇게 말해요. 체육관에 도착하면 공 다 만지고 있어. 최대한 공을 많이 만지게 하기 위해서 수업 시작하면 공 꺼내와 이게 아니라 그런 시간 다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45분이나 짧은 시간 때문에 애들이 오면 그냥 공 다 만지고 있어요. 그냥 오픈 시켜놓고 막 붕붕 튀기고 제 나타나면 공을 든 상태로 다 모여서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공을 잡은 상태로 볼 핸들링으로 워밍업을 대체합니다. 이거 워밍업이라는 애들한테 말도 해요. 실제로 이게 워밍업이야. 볼 핸들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손목, 발목 다 풀 수 있죠. 그래서 기본적인 볼 핸들링으로 워밍업을 대신하고 드리블과 패스까지로 워밍업 합니다. 그러니까 10분에서 5분, 빠르면 5분, 길면 10분 정도 소비합니다. 그래서 기능 연습을 없애요, 그냥. 그리고 바로 경기에 들어가야죠. 찬수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2인 1조 드리블 패스 셔틀런도 괜찮은 방법이네요. 런닝 대신에 드리블 셔틀런, 드리블 치면서 왕복하고 다음 사람에게 패스 주면 다음 사람이 출발하고 이렇게 준비 운동 대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옆에 시흥고등학교에 여자 체육 선생님이 있는데 그분은 지금 농구 수업으로 드리블 셔틀런 수업을 하고 있어요. 계약했어요 벌써. 제 와이프예요. 와이프도 농구 선수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감수 받아요 와이프. 내가 어때? 하지마. 왜요? 그렇습니다. 자, 야외 인점을 고려해 짧은 경기 시간 3분에서 4분 빠른 교대를 저도 실제로 4분 경기했어요. 야외에서 했었습니다. 4분만 경기하고 다음 쿼터, 4분 경기하고 다음 쿼터. 그럼 보통 동시에 10명이 뛰고 있는 거잖아요. 10명이 뛰고 있고 나머지 10명이 대기하고 다음 이렇게 세트제, 이닝제, 쿼터제와 같은 짧은 경기 방식을 추천합니다. 작전 타임과 교사의 티칭 모멘트를 활용한 동안 개념을 이해시키세요. 학습 수준별 득점 핸디캡을 제공하고 트래블링을 완화하고 더블 드리블을 엄격하게, 파울을 엄격하게, 라인아웃을 엄격하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찬수쌤. 림 상단 득점 시 심판의 판정으로 득점을 인정하는 방식이 굉장히 좋습니다. 농구는 못 넣어요 잘. 축구는 엄청 큰 골대죠. 농구는 가장 큰 공, 가장 작은 골대입니다. 제가 10년 전부터 하는 얘기인데요. 농구는 가장 큰 공, 가장 작은 골대로 이루어진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잘 못 넣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영역형 스포츠 중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내는 스포츠입니다. 그쵸?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아이들에게 해요. 봐라,
하지만 농구는 가장 많은 득점을 내고 실제로 농구 선수들도 슛 성공률은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률이 높은 NBA 스테판 커리라는 선수도 3점 슛 성공률이 40%다. 너는 그냥 던지면 된다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43%인가? 이렇죠. 스테판 커리가요. 수천억씩 받는 선수도. 그러니까 너희는 돈 안 받잖아. 그냥 던져.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농구는 득점을 애들한테 설명시켜주고 그렇게 말하면 많이 던져요, 실제로.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요거 되게 중요해요. 링 상단 경기 방식을 선택하셨을 때 링 상단 득점 시 심판의 판정으로 득점을 인정해주는 방식을 선택하십시오. 제가 진짜 몇 년째 고민했던 것 같아요. 안 들어가니까 어떻게 하면 애들이 잘 들어가게 할 수 있을까. 처음에 생각했던 건 저희가 훌라후프를 걸어봤어요. 이렇게 훌라후프를 걸면 골대 정면으로 보이죠. 그럼 이렇게 던져요. 그럼 농구 슛이 아닌 거예요. 패스지. 이건 정적 전이가 발생하지 않아요. 나빠요. 다른 사람이 쓰더라고요. 예전에 썼던 거 이미 한물 갔어요. 농구를 링을 제작할까? 크게? 그러고 싶었는데 그건 불가능해요. 결국에 선택한 건 뭐였냐면 슛이라고 판정될 정도로 날아간 볼이 링의 상단에 맞으면 심판이 그냥 판정으로 득점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삑 부르고 그냥 득점 이렇게 해요. 그냥. 그러면 상대팀 득점된 것처럼 아웃 오브 바운드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플레이어. 이렇게 했더니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많이 던집니다. 맞으면 들어가니까. 대신에 들어가면 1점, 맞으면 1점, 들어가면 2점. 그러다 들어가요. 그럼 너무 좋죠. 그렇게 경기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게 불편하죠. 교사나 심판이 판정을 해야 들어갔다 판정을 해야 되니까. 하지만 그 큰 불편함이 아니거든요. 링보다 공이 높게 올라가서 링을 상단에 맞기만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찬수쌤을 위해서 10가지 10차식 계열적 경기 방식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시간 제한 목표 달성 팀 과제. 이따 하실 거예요. 시간 제한 목표 달성 팀 과제는 기능, 규칙, 전술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1차식, 2차식 하시고 3차식 시험을 보세요. 평가를 합니다. 실제로. 저도 실제로 이렇게 했습니다. 1학기 때, 올해 1학기 때. 이걸 했더니 진짜 좋았던 게 뭐냐면 이 과제는 과제 안에 시간과 시간 요소가 있고요. 경기 규칙 요소가 있고요. 득점을 해야 되는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과제가 수행평가였잖아요. 저는. 이걸 하잖아요. 시간 안에 못하고 주어진 조건을 수행하지 못하면 10점짜리 수행평가였어요. 팀 과제. 10점짜리 수행평가에서 하나의 실수가 있을 때마다 10점, 8점, 6점, 4점, 2점 이렇게 낮아져요. 그리고 딱 끝나요. 48초 과제거든요. 48초 안에 갔다 오는 과제예요. 이거를 못하면 끝! 6점! 나가! 다음 팀 들어와! 48초 끝! 8점! 나가! 다음 팀 들어와! 한 번만 기회 주지 않죠. 계속 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계속. 하면서 나중에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트래블링을 계속 반복적으로 트래블링을 할 때마다 감점이니까 5명 중에 1명이라도 하면 공을 잡고 얘가 딱 걸으려고 하면 주변 동료들이 거쳐! 이럽니다. 이거 3차시 했더니 농구 경기가 그냥 되더라고요. 규칙을 다 이해하고 있어요. 그냥 나가도 감점이고 나가면 아웃바운드는 드로인을 해야 되고 득점해야 되고 시간 제한이 있고 이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차부터 3차시 개념 농구를 이해하기 위한 과제를 했으면 4차시부터는 아웃넘버 이닝제 경기를 실시하는 걸 추천해드려요. 아웃넘버라는 건 농구의 전술적인 개념이고 아웃넘버, 농구뿐만이 아니죠. 축구도 아웃넘버가 있고 핸드볼도 있고 아웃넘버는 수비가 공격보다 적은 상태. 모든 영역형 스포츠는 수비가 공격보다 적은 상태를 만들기 위한 활동입니다. 모든 전술은, 모든 행위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웃넘버 상태로 그냥 경기를 시키는 거죠. 공격이 유리한 거죠. 한마디로 5대2로 경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못 넣어요. 5대2로 A팀이 공격합니다. 5대2로 공격해요. 이닝제를 중요해요. 이닝제. 한 번의 공격만 있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A팀은 가서 공격만 해요. 끝! 2명이서 맞기 때문에 맞기 어렵겠죠. 넣기 쉽겠죠. 하지만 그래도 못 넣을 거예요. 공수가 전환되면 B팀은 다시 이쪽으로 공격합니다. 그때 A팀의 수비수가 서 있어야 되겠네요. 야구처럼. 1회 초, 1회 말, 2회 초, 2회 말. 이렇게 끊어서 경기하는 거죠. 끊어서 경기하는 건 스크리미지 경기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끊어서 9회까지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비가 적은 상태로. 훨씬 더 유리하겠죠, 공격이.
득점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서 경기를 이닝제 농구 경기를 해서 점점 실제 농구 경기에 가져가겠네요. 이제 풀코트 경기 해야죠. 수비는 본이 코트에서만 가능하다고 규칙이 변경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정식 경기에 가까워졌네요. 아이들이 농구 경기 정식 경기 시키면 생기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A팀 이쪽에 공격했어요. 그렇죠? B팀이 잡았어요. 절로 가야 되죠. 근데 못 가요. 여기서 뺏깁니다. 또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특히 여학생들 대상으로 할 때 이렇게 하는데 A팀이 이쪽에 공격하다가 B팀이 잡으면 A팀은 이 프론트 코트, 백코트, 자신의 진영이 백코트예요. 프론트 코트에선 수비가 불가해요. 돌아가야 돼요. 하프라인을 넘어서서부터 수비. 그러면 B팀은 공을 잡은 B팀은 최소한 하프라인까지는 안전하게 가죠. 그 과정이 생길 수 있게끔. 그래서 프론트 코트 공격, 수비 금지 규칙만 적용하셔도 실제 농구 경기에 좀 더 가까워집니다. 이제 풀코트 경기를 하게 되겠네요. 경기 시간 짧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3분에서 4분, 길게는 5분, 쿼터당 3, 4, 5분 정도로만 하고 A팀, B팀, A팀과 B팀의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 쿼터를 나눠서 들어오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1학기 때 그렇게 했네요. 그리고 핸디캡 점수 체계 시간을 점차 정식 농구에 가깝게 조정하시고 4쿼터 경기에 준하게 하시면 되겠네요. 농구 경기를 하고 싶다는 질문이 다른 분들도 계셔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자 다음 좁은 체육관에서 농구 수업입니다. 이분은 누구인지 지금 모르겠는데 요거만 써놔갖고 제가 체육관이 좁은 건지 코트가 짧은 건지 자 어떤 개념인지 잘 모르겠지만 자 좁은 공간이라면 아이들에게 농구 기능을 숙달시키기 위해서는 좁은 공간에선 2인 1조 과제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구조는 2인 1조 구조, 개념은 드리블, 패스, 피벗, 슛 등의 기초 기능을 숙달하는 거고 상호작용은 늘 파트너랑 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이 파트너랑 뭘 할지만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선생님 파트너랑 피벗을 할 건지 드리블을 할 건지. 자, 2인 1조 과제 가장 효과적인 초기 연습 방법이고 좁은 공간에서도 할 수 있겠네요. 이따 이걸로 시작하게 될 거예요, 선생님들은요. 자, 부족한 골대, 좁은 체육관이라서 골대가 부족할 것 같아서 부족한 골대는 이전 활동들을 획득한 포인트를 슛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골대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골대가 하나밖에 없는데 골대의 슛을 어떻게 유의미하게 만들어낼 거냐라는 방식 중에 제가 종종 사용하는 건데 게임을 해요. 막 여러 가지 기능 숙달이나 뭐 신체 활동량을 늘릴 수 있는 게임을 해요. 그 게임을 해서 점수가 획득되죠. 그 점수는 진짜 점수가 아닌 거예요. 이 점수는 기회인 거예요. 기회 획득의 원리라고 하는데 게임을 통해서 기회를 획득해요. 만약에 9대 10이에요. 9대 10이었어요. 그럼 이쪽 9, 이쪽 10이죠. 그러면 10번의 슛, 9번의 슛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들어가면 그게 진짜 점수인 거예요. 경기를 다 끝내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승부차기 분위기가 됩니다. 10번의 승부차기 기회가 있는 거고 9번의 승부차기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5명의 학생이라면 5명이 한 번씩 균등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10번의 기회는 5명의 팀에게 인당 2개씩만 줘야 되고 한 명이 10개 다 쏘면 안 되죠, 당연히. 이렇게 경기를 해요. 그러면 졌던 팀이 이깁니다. 그럼 반전이 생겨요. 그래서 종종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기회 획득의 원리라고도 합니다. 농구 기본 실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학생인지 교사인지 모르겠으나 학생의 농구 실력인지 교사의 농구 실력인지 농구 기본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콘 학교에 많이 있으시잖아요. 저 콘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콘을 많이 놔서 하나의 코스를 만들면 이 코스 안에서 되게 많은 활동량을 가질 수 있게 되네요. 콘을 이렇게 목표 지점으로만 설정하지 말고 콘을 굉장히 많이 놔서 코스로 놓는 걸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농구 동아리 아이들 아침에 콘은 내가 그냥 막 깔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구간까지 요거 하고 저기서 이 구간까지 이거 한 다음에 이거에서 이 구간까지 이거 해. 이렇게 해서 활동량을 늘리는 편입니다. 코스로 만드는 거. 그 코스 형태의 게임 중에서 동아리 애들이 하는 건데 코스를 막 돌아요. 이쪽에도 코스를 막 돌아요. 그 다음에 이 콘, 2개의 콘이 있는 이 관문을 먼저 통과하는 사람은 공격이고 통과 못하는 사람은 수비를 하게 합니다. 이 게임 재밌습니다. 그래서 관문을 먼저 통과하는 사람은 공격, 늦은 사람은 수비. 수비할 때 중요한 건 공을 두 손으로 든 상태로. 그럼 공격이 유리하죠.
손을 쓸 수 없으니까 몸으로만 막아야 되죠. 그렇죠? 수비는 손으로 하면 안 돼요. 몸통 안에 공격이 들어오게끔 막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요건 빅코스 팀 도전형. 요건 선생님들이 구성하기 나름인데 24초를 좋아합니다. 24초 안에 몇 개 하나? 팀에서 몇 개 하나? 이것도 시간이 되면 해볼게요. 5인 1열 패스랑 협동 드리블, 골밑슛, 빠르게 설명할게요. 골밑슛은 5명이서 선수들도 많이 하는 건데 한 줄을 쭉 써서 1번 선수가 쏘면 2번 선수가 그 슛이 떨어지기 전에 잡아야 돼. 잡아서 다시 슛을 쏴야 돼. 그럼 3번 선수가 떨어지기 전에 잡아서 골밑슛. 4, 5. 네. 그러면 5번까지 쏘면 다시 1번 선수가 떨어지기 전에 잡아서 골밑슛. 이렇게 해서 24초 동안 몇 개 넣는지. 협동 드리블은 5명이서 동그랗게 서서 드리블 치고, 드리블 하나 둘 셋 치고 옆 사람 거, 하나 둘 셋 치고 옆 사람 거, 하나 둘 셋 치고 옆 사람 거. 5인 1열 패스는 한 명이 서서 이따 할게요. 오늘 오래 해야 되겠다. 3시간 반 하거든요, 제가 오늘. 3시간 반이 사실 부족해요. 9시간 정도 해야 될 겁니다. 그럼 제가 죽을 것 같아요. 기구 부족합니다. 학생은 많고요. 많은 실제 학습 시간 필요합니다라는. 지금 이거 누가 하셨어요? 이거 누구지? 기구는 부족한데 학생은 많아요. 근데 학생들에게 많은 실제 학습 시간을 주고 싶어요. 라는 선생님에게 제가 드리는 아이디어는 소집단 릴레이 게임입니다. 소집단 릴레이 게임은 굉장히 효과적인 게임이에요. 읽어보세요. 그림으로만 설명했습니다.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5명이거든요. 5명 지금 8명이네요. 오픈해서 40명이네요. 이 학교가 몇 명인지 모르겠으나 40명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40명에서 이렇게 쓰면 5명에서 공을 가지고 왔다 갔다 다음 사람, 왔다 갔다 다음 사람. 그렇죠? 짧게 가야 되겠죠. 멀리 가면 대기 시간이 너무 길잖아요. 그렇죠? 짧게 가야 되겠죠. 사실 대기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다 같이 움직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얘는 드리블 치는데 다른 사람들 같이 따라 뛰면 되죠. 공이 부족해. 공이 학교 8개밖에 없어. 따라 뛰면 되죠. 따라 뛰다가 다음 사람이 자꾸 따라 뛰고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다 서서 와서 여기서 패스로 주면 되죠. 오늘 연수는 컨설팅이어서 제가 수업 아이디어 개발하는 연수 할 때는 이걸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이거예요. 핵심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구조 개념 상호작용이라고 하는데 이 반대편 사이드라인까지 어떻게 갈 거냐 이것만 고민하시면 될 거예요. 구조를 구속해 놓으면 교사가 고민하기 쉬워져요. 오늘 애들한테 공 8개랑 드리블 할 건데 뭐 하지? 이거보다 8줄로 서서 공을 하나로 반대편까지 가자. 이것만 고민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갈 거냐 이것만 고민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구조를 구속해 놓고 개념은 내가 목표하는 개념을 설정해 놓고 상호작용은 누구랑 할 거냐,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몇 명이서 할 거냐 이거를 고민하시면 선생님이 아이디어를 내는데 편해지죠. 그 원리입니다. 릴레이 게임 개발 요령, 단순 기능에서 점진적 기능 요소 확대하시고요. 경쟁과 도전을 혼합한 과제로 개발하시면 좋습니다. 중요한 게 경쟁과 도전을 혼합한 과제를 개발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예요. 릴레이죠. 릴레이는 누군가 먼저 들어오면 1등인 거죠. 그러면 얘는 1등이고 얘는 2등이고 얘는 3등이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제가 실제로 수행평가를 했었어요. 3년 전에 1등에게 포인트, 2등에게 포인트 차등 지급했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문제점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반은 다 느려. 근데 얘가 1등이야. 근데 다른 반은 다 빨라. 근데 꼴등이야. 이렇게 발생하죠. 그래서 1차시, 2차시, 3차시 하면서 대략적인 목표 시간을 정했어요. 아, 얘네들이 이 과제를 줬을 때 전부 다 갔다 오는데 한 팀이 갔다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30초구나. 한 명당 갔다 오는데 걸리는 시간 약 6초 정도 걸리는구나. 우리 30. 보통 실력의 수준 아이가 6초 걸리는구나. 시켰어요. 그래갖고 1등은 만점, 1등은 5포인트를 줄 거고 꼴등은 1포인트인데 만약 30초 안에 들어온다면 꼴등이어도 5포인트다.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합리적이죠. 실제로 애들이 꼴등이어도 최선을 다합니다. 버저비터도 발생해요. 마지막에 슛을 쏘는 거였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서 또 정서적인 것도 표현할 수 있는데 어떤 애가 되게 잘하면 시간이 남아요. 그렇죠? 한 명이 6초로 계산했으니까 어떤 애가 3초 만에 했어. 그럼 3초가 남죠. 근데 어떤 애가 걸어 다녀요, 이렇게. 의지가 없어요. 걸어 다녀요. 그럼 그 아이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너에게 허용한 3초가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너 최선을 다해보다
책무성을 부여하면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 책무성이 나가 아니라 내 교사가 아니라 동료일 경우에는 더 그렇죠. 난 너에게 30초를 줬지만 그 30초를 소비할 때 너의 동료가 시간을 줄였잖아. 그 시간이 남았는데 네가 그 시간 그렇게 쓰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훨씬 타당성 있죠. 그래서 도전과 경쟁을 혼합하는 과제 만드시면 좋습니다. 자, 농구의 초보인 고등학생 대상으로 수업 마지막 차시에는 경기까지 할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지도하고 싶습니다. 라는 질문. 이해중심 게임 모형 다 아시죠? 이분의 의도를 저는 마지막 차시에서 경기만 할 거라고 보지 않아요. 마지막 차시 한 번 경기하면 사실 되게 아쉽잖아요. 물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네요. 하지만 경기를 목적이라고 가정했을 때 저는 이해중심 게임 모형을 모티브로 한 아나운싱 수업을 추천합니다. 아나운싱 수업은 이런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을 그냥 경기에 넣어요. 다 실제 경기를 시켜요. 그리고 손으로 끌고 다니면서 하나하나 너 여기서 점프를 해, 마이크 끼고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수업합니다. 아이들한테 여기서 중요한 건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해야 돼요. 너희 모르는 것 당연해. 내가 설명해 주면서 하는 거야. 왜냐면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할 때 아이들이 좌절감을 느낄 때 있거든요. 왜냐면 모르는 거 시켜놓고서 그거 안 한다고 모른다고 지적하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 지금 뭐 다 모르는 상태로 하는 거야. 하면서 배울 거야. 하면서 배울 거야. 선생님 말에 계속 집중하면 돼. 그러면서 이렇게 마이크 들고서 계속 중계하는 거예요. 규칙, 전술 같은 요소들. 기능적인 요소는 배우기 연습해야 되는 요소지만. 그래서 아나운싱 수업이라고 명명합니다. 제가 만든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봤어요. 실제로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만약 게임을 하고 싶다 그러면 아나운싱 수업 하시면 돼요. 물론 그러려면 교사가 농구에 대한 이해가 좀 높아야 되겠죠. 근데 사실 그렇게 높일 필요 없습니다. 아웃이랑 파울이랑 그리고 득점만 이해하시면 돼요. 사실 전술적인 거 쓸 거 아니거든요. 이분을 위해서 준비운동 대신 볼 컨트롤, 아까 찬수쌤이랑 비슷하죠. 준비운동 대신 볼 컨트롤 연습으로 하시고 변형 경기에서 정식 농구 경기로 접근하고 5차 이상 농구 경기 진행하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왜냐면 아나운싱 수업은 길게 해야 돼요.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해야 돼요. 그럼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제가 할 말이 없어져요. 애들이 알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조금 투자하면 나중에 경기가 자연스럽게 진행됩니다. 수업 아이디어 프리코트 게임, 요거는 이따 해볼게요. 자, 프리코트 게임은 뭐냐면 농구는 원래 A팀은 이쪽 골대, B팀은 이쪽 골대에 넣어야 돼요. 근데 프리코트는 아무 데나 넣어도 됩니다. 혼란스럽겠죠. A팀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애들이 B팀이 이쪽을 맞겠죠. 그럼 이리로 가면 되죠. 농구 전술이 실제로 그래요. 프리코트 게임은 아무 쪽에 넣는 거예요. 이걸 1대1로 해도 되게 재밌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실제 학습 시간이 적겠죠. 동아리 농구 애들한테 좋겠네요. 수업 시간에서는 5대5로 하는 게 좋겠네요. 대기 시간이 많으니까요. 그냥 하프 코트에서 시작해요. A 학생이 공을 잡고 있고 B 학생이 수비를 합니다. 그러면 시작하면 A 학생은 아무 데나 가서 넣으면 돼요. 그렇죠? 이걸 5대5로 해도 괜찮겠네요. 득점하면 대신에 축구처럼 하프 서클, 센터 서클에서 킥오프 하듯이 하프라인에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중심 게임을 아나운싱 수업 추천해드려요. 중1학년 농구장이 없고 농구 골대가 한쪽 방향으로 있는 경기 진행 방법. 제가 그래서 이 학교를 찾아봤어요. 이 학교 석천중학교였나? 석천중학교는 안 오셨나? 안 오셨다. 못 오신다고 올라왔어요. 이 학교를 찾아봤어요. 농구장이 없다는 뜻이 뭘까 궁금해서. 농구 골대는 있는데. 그래서 체육관에 코트가 그려져 있지 않은 작은 체육관인 것 같아요. 읍스, 거의 바꾸셨네. 배터리 충전. 됐네요. 10시 20분 빨리 할게요. 자, 그래서 농구 골대가 없는 영역형 경기 엔드존 게임이라고 해서 실제로 우리 학교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사각형 경기장만 있으면 엔드존 구역만 설정하고 가능하기 때문에 농구장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얼티밋 아시죠? 이거 어떤 사람 공티밋이라고도 하는데 플라잉 디스크 대신 공으로 하는 겁니다. 농구공보다는 좀 가벼운 공이 더 좋겠네요. 초보일 경우에는 여기는 골대가 있다고 가정하고 이쪽은 골대, 이쪽은 엔드존으로 넣는 거예요. 이분이 농구 골대가 하나밖에 없다니까. 한쪽 방향으로만 있다니까. A팀은 골대에 넣고 B팀은
엔드존으로 하는 거죠. 우리 학교는 1학기 말에 1, 2학년 모든 학생이 체육관에서 엔드존 게임이 있습니다. 제가 만든 게임인데 뭐냐면 어떻게 하냐면 좀 다른 게 뭐냐면 농구의 기능을 학습하기 위한 방법으로 플라잉 디스크 얼티밋은 사실 엔드존 밖에서 캐쳐가 그냥 잡으면 되죠. 점수죠. 그래서 사실 그래서 높게 정확히 주면 못 막죠. 수비가 막기 힘들죠. 왜냐면 엔드존은 수비가 못 들어오게 할 거니까 잡으죠. 근데 농구는 그렇게 하면 휙 던져주면 킥 위로 넘어가서 다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금지하기 위해서 엔드존에 득점하기 위한 슛은 무조건 바운드 패스입니다. 그러면 농구의 가장 기본적인 움직임인 제가 여기서 날 주려고 해. 그럼 수비는 여기 맞겠죠. 그럼 얘가 뭐 해야 돼요? 옆으로 움직여야죠. 여기다 바운드 패스 하잖아요. 이 개념을 배우게 돼요. 실제로 우리 학교 애들은 1학기 말에 1, 2학년들이 굉장히 재밌게 하는 스포츠 게임입니다. 여기서 이쪽 사이드라인과 저쪽 라인을 엔드존으로 하고 농구 골대 없이. 그래서 아이들이 아직 어리니까 배구공으로 합니다. 배구공으로 얼티밋과 비슷하죠. 대신에 바운드 패스로 넣어야 된다. 그래야지 농구의 전이가 되니까. 자, 그리고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고요. 스포츠 클럽 대회 준비반 혹은 방과후 수업과 같이 농구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거나 수준이 높은 학생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기능 연습 및 변형 게임을 설계해 주세요. 변형 게임은 이따가 할 거니까 기능 연습 5볼 드릴입니다. 5볼 드릴은 공이 5개 필요하고 동시에 많은 아이들이 계속 참가할 수 있습니다. 레이업 슛과 미들 슛까지 활동하는 프로그램이네요. 이따가 해볼게요. 설명 써 있습니다. 자, 로테이션 5대5 게임, 방금 이 질문과 연계해서 한 20명 정도 되는 스포츠 클럽 학생들, 그러니까 스포츠 클럽 학생들 경기를 너무 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5대5 경기하면 나머지 10명이 대기해야 돼. 20명이라고 하면 10명이 대기해야 되죠. 그래서 실제로 엘리트 농구 팀들이 연습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로테이션 게임. A팀이 공격하면 B팀이 수비하고 A팀이 공격이 끝나면 B팀이 공격을 가겠죠. 그럼 C팀이 나와서 수비해야 돼요. C팀이 나와서 수비하고 B팀이 공격 끝내면 C팀이 공격하면 D팀이 나와서 수비하고 C팀이 공격 끝나면 D팀은 나가면 이제 아까 공격하고 나갔던 A팀이 다시 들어와서 수비합니다. 4팀 정도 하는 게 가장 빠르고 효과적이네요. 굉장히 빠르게 반복돼요. 왜냐하면 공수 전환이 되면 진입해야 돼요. 그러니까 초보일 때 미리 들어와 있으면 되고 익숙해지면 공수 전환이 될 때마다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A팀이 공격하고 스틸 당했어. 그럼 B팀이 공격이 되죠. B팀이 저를 공격해야 되잖아요. 그럼 저기 아무도 없어요, 처음에. 들어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공수 전환이 되는 걸 보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C팀은. 그럼 우르르 들어가요. 그럼 B팀이 애들이 들어올 때 공격을 하게 되죠. 이걸 의도하는 건 뭐냐면 실제로 농구 경기는 그렇게 공격이 우르르 올 때 수비도 우르르 가요. 그렇죠? 미리 대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흔히 백코트라고 하죠. 백코스.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 과정을 반복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 동안에 이 아이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대기할 수가 없어요. 넉넉고 있으면 이미 이거 와 있어요.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보고 있다가 자기네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긴장감 있게 계속 보고 있어야 된다. 5팀 정도까지도 가능하네요. 중요한 건 득점하면 득점한 팀이 또 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 팀을 만나요. 득점하건 안 하건 다음 팀이 계속 가면 계속 만났던 팀이랑만 계속 만나죠. 그래서 득점 7점 먼저 내면 퇴장하기 이렇게 하기도 하네요. 선수 시절 때도 하던 거예요. 고1 여학생 한 반에 평균 29명, 1학기에 슛과 드리블 시험은 받고 2학기에 리그전 운영하고 싶은데 규칙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리그전 운영 방식이나 브라브라브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경기 참가를 통한 루브릭 설계 후 평가 써 있습니다. 경기 평가 많이 어려우시죠? 경기 평가할 때 경기 결과로만 평가하면 사실 타당하지 않죠. 그래서 저도 최근에 평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평가를 막 잘 설계하고 이러는 건 아니지만 평가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수업, 농구뿐만 아니라 모든 체육 수업에서 평가는 만약에 스포츠 경기를 할 거라면 경기 장면에서 보고 싶은 우리가 스포츠 볼 때 보고 싶은 장면 있잖아요. 혹은 학생들이 실시했으면, 행했으면 하는 장면들 있잖아요. 행동, 플레이 있잖아요. 그게 평가가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득점의 수, 승리의 여부로 평가도 해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학생이 보였으면 하는 태도나 동작, 행위, 즉
경기 중 보고 싶은 동작이 평가 요소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1학기 때 평가거든요. 경기 중 평가에는요. 경기 중 팀원과 협력하며 경기에 임한다. 굉장히 애매하죠. 경기 중 팀원과 협력하며 경기에 임한다. 그리고 경기 규칙을 잘 이해하고 규칙을 준수한다. 공격과 수비 전환 시 빠르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경기 중 포인트를 3회 이상 기록한다. 득점, 어시스트, 리바운드. 농구 경기 스포츠 문화와 관례를 이해하고 실천한다. 농구 경기에서 페어플레이하면 승리한다. 다 비슷한 얘기거든요. 사실 이건 허술해요. 허술하지만 연구부에서 통과됐어요. 그래서 그때 그 찬수쌤이랑 만났던 수업혁신 평가 연수에서 그 다른 조에 있었던 수석 선생님이 만든 체조 루브릭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아, 나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구나 생각했었는데 이것들을 더 디테일하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어떻게 보면 경기가 애들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의 의도는 이걸 평가하겠다도 있지만 사실 이거의 의도는 이거예요. 이걸 애들한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만들고 애들한테 보여줬어요. 이렇게 쫙 나눠주고 보여줬어요. 너네가 경기 중에서 해야 될 행동이야. 이게 평가 요소야. 이걸 보여주고 경기했어요. 그리고 애들한테 말하죠. 너네도 알잖아. 열심히 안 뛰는 애들은 눈에 보이잖아. 그렇죠? 열심히 안 뛰는 눈에 보여요. 그리고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요소들을 입력해놓고 경기를 하죠. 그 경기를 충실히 뛰면 대부분 만점 받는 거예요. 점수 낮거든요. 10점짜리거든요. 8점짜리거든요. 열심히, 그리고 경기 중에 욕해. 그럼 강점인 거죠. 실제로 농구 경기에서 욕하면 테크니컬 파울 받아요. 자, 그래서 요게 이렇게 수량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 이렇게 추가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리그적 운영 방식 요 부분을 위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두 팀으로 구분하는 거죠. 막 세 팀 구분하는 게 전 안 좋더라고요. 나중에 두 팀으로만 구분해. 사람이 많건 적건 두 팀으로. 어차피 경기 참가 횟수는 비슷해지거든요. 세 팀이건 두 팀이건 두 팀으로만 해서 그러면 경기를 뛰지 않고 있는 애들도 참여하고 있는 게 돼요. 세 팀이면 사실 세 팀 할 때는 한 팀을 경기 운영진으로 쓰는데 경기 운영진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10명이나 필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이거 이 누구지? 누구셨더라? 배희성 쌤이셨나? 선생님이죠. 선생님의 글을 보고 진짜 열심히 준비해야 됩니다. 진짜 안 읽겠습니다. 자, 이분의 답글을 썼습니다. 그냥 자,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이거 일일이 읽어보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포인트는 이거네요. 저는 선생님이 경기랑 그냥 여러 가지 글을 썼지만 경기를 재밌게 했으면 좋겠다. 이거로 이해했어요. 그냥. 그래서 아까 두 팀으로 편성하는 걸 추천해드리고요. 경기 과정 수행 평가. 방금 했던 얘기랑 비슷한 거네요. 경기 중에 학생들이 보여줬으면 하는 행위를 평가로 넣으셔라. 그리고 세 번째, 기능 평가. 아까 기능 평가는 짧은 거. 없을 수는 없으니까 기능 평가는 짧은 거. 포인트는 5대5로 하셔라. 기능 평가와 경기 평가 비율을 5대5로 하셔라. 수업 시간은 경기 평가에 더 많이 투자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선생님한테 쓰는 편지예요. 답 편지. 아까 찬수쌤한테도 그렇고 다른 경기를 준비하는 선생님들을 위한 제가 1학기 때 했었던 아까 말했던 그 평가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했어요. 이대 똑같이 했습니다. 이거 애들한테 나눠준 자료예요. 전술 수행 문제, 올코트 전술, 다음 전술 수행 조건을 지켜 전술을 수행하시오. 38초, 38초.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렇습니다. 왜 38초냐? 농구는 24초 공격 제한 시간이 있고, 링에 맞고 리바운드를 잡거나, 파울을 얻었을 때 공격 제한 시간이 다시 주어져요. 그때 14초로 줍니다. 그래서 둘을 합쳐서 38초다라고 아이들은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그냥 경기 규칙의 이해 요소인 거예요. 38초 안에 너네 과제를 해야 돼. 너네 과제는 2번의 득점이야. 하지만 득점 기회는 3번입니다. 자, 선생님들 시켜볼게. 이따가 프리드로로 시작합니다. A팀은 수비가 없는 상태예요. 프리드로 쏘는 사람과 프리드로 라인에 대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5명으로 대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리드로로 그 과제를 시작합니다. 프리드로를 쏴요. 그럼 이 과정에서 뭐냐? 프리드로를 학습시키는 거예요. 이 과제가. 프리드로로 쏘는 거야. 프리드로 쏩니다. 들어가면 아웃 오브 바운드고 안 들어가면 리바운드예요. 그때부터 시간이 갑니다. 실제 농구도 그러네요. 들어가면 아웃 오브 바운드도 실제 농구도 그렇게 합니다. 대신에 상대팀이 하죠 원래는. 근데 우리가 할 거예요. 자,
아웃 여기 써 있죠. 득점 시 아웃 오브 바운드로 시작. 아웃 오브 바운드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아웃 오브 바운드 되면 시간이 안 가죠. 아웃 오브 바운드 된 공이 인바운드 패스 되면 그때 시간이 가요. 시간을 그때 실제로 흘려 보냈어요. 그렇게 해서 반대편 골대까지 넣는 거다라는 과제입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 번씩 공을 만져야 돼요. 모든 사람이.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코스를 지켜야 됩니다. A 코스, 1코스, 2코스, 1차로, 2차로, 3차로로 설명해요. 그래서 이걸 이 이유가 왜 있냐면 애들이 이 과제를 이 차로 없이 하면 애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가요. 그러면 실제 농구에서 비효과적인 움직임인 거예요. 그래서 1차로 사람은 1차로를 지켜야 되고 2차로 2차로.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패스가 멀어져야 되죠. 드리블은 2번만 칠 수 있습니다. 이 조건들이 있죠. 이 조건들을 지키면서 하는 거예요. 38초 안에. 가서 넣어. 근데 슛은 한 번밖에 못 쏴. 한 명당. 한 명당 한 번밖에 못 쏘기 때문에 A 선수가 쏴서 못 넣었어. 그럼 B 선수가 잡아서 넣어야 돼. 이걸 리바운드 개념을 소개하는 거죠. 아까 말했지만 이 경기 이 과정 중에 트래블링 반칙이나 더블 드리블 반칙을 하면 수행평가 점수가 낮아져요. 한 단계씩 계속. 모든 반칙 요소에서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때까지 가요. 빵점인 거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불러주죠. 하나 감점, 2개 감점, 3개 감점, 4개 감점, 끝! 나와! 더 이상 감점 시킬 수 없네. 나와. 다시 도전해. 계속 그렇게 반복했어요. 이렇게 가고 넣고 또 반대로 또 넣어야 돼요. 2번 넣어야 돼요. 대신 여기서 후리드로는 어떤 요소를 줬냐? 후리드로를 넣으면 감점 요소 하나를 감해줬어요. 보너스인 거죠.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거를 했더니 경기 때 규칙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실제 경기 때. 그대로 바로 적용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농구 기초기는 기초적인 움직임을 차식을 재미있게 시스템적으로 지도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저는 사각형 과제를 좋아하네요. 사각형, 패스 컴 미다웃, 드리블 피벗 패스, 스퀘어 어라운드 슛, 엘보우 슛. 농구 연습 시스템을 알아보자. 요점은 이거예요. 농구를 꾸준히 보시면 농구 경기에서 나오는 플레이를 이렇게 분해하면 됩니다. 분해하고 그것만 시키면 그게 연습인 거죠. 실제로 농구 드리블 레이업이라고 해서 임용 때도 임용 시험 보셨잖아요. 그쵸? 드리블 쭉 가서 그냥 레이업 쏘죠. 이 연습은 드리블 레이업은 농구 경기에서 다 없앤 거죠. 수비 없애고 공격도 없애고 그렇죠. 다 없앤 다음에 드리블만 시킨 거죠. 여기다가 패스 추가하면 패스 받아서 드리블이죠. 여기다가 패스 받아서 피봇을 1회 추가하면 피봇이 추가된 거죠. 이렇게 요소를 그냥 하나씩 더 타면 돼요. 근데 요소를 좀 더 리얼하게 더 타고 싶다면 농구 경기를 보면 좀 더 수준 높은 요소를 더 할 수 있죠. 이따가 그래서 이것도 이따가 해보겠습니다. 다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팀 안에서도 수준이 다르더라도 모든 팀원이 함께 참여하며 즐길 수 있는 농구 변형 경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건 모든 교사의 고민이에요. 사실 이번 컨설팅에서는 되게 많은 분들이 경기를 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경기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네요. 정식 경기를 유지하면서 저는 변형 경기를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개발하는 편입니다. 변형 경기에서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부적 전이가 나는 과제를 만들면 안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요소거든요. 배구를 2학기 때 배구 수업하는데 배구 수업을 계속 하다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원바운드 배구는 안 좋은 배구다. 원바운드 배구를 하게 되면 부적 전이가 와요. 공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잖아요. 이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공을 캐치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그래서 원바운드 배구를 안 합니다. 차라리 캐치를 하지. 떨어지는 공 캐치해서 스스로 친다. 아니면 던져준다. 농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변형 경기 마찬가지예요. 변형 경기를 만드실 때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요소가 그 스포츠를 하는데 부적 전이가 발생하면 안 해야 돼요. 정적 전이가 나는 요소들로 구성해야 됩니다. 점수체계 다 정식 경기 그래서 이분을 위해서 윤우쌤이죠. 맞죠? 정식 경기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걸 권장해 드려요. 저도 막 이지저지 다 해봤는데 최소화시키기가 좋습니다. 점수체계 변화, 역할 수행 점수 이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예요. 보통 아까 제일 좋은 게 아까 링 상단 맞추기 있죠. 이거 되게 좋아요. 변형 기구. 사실 변형 경기에 링 상단 맞추면 득점도. 링 상단 맞추기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 행위가 구체적으로 구분되는 농구의 기술들이 있어요. 리바운드.
리바운드 같은 경우 굉장히 대표적이네요. 이게 구분이 되잖아요. 슛 쐈을 때만 발생하는 거고 리바운드 잡으면 점수를 줘요. 그러면 수준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이 애는 리바운드만 생각하면 돼요. 그런 애가 생길 수 있죠. 왜냐면 슛 쏘던 애만 쏘잖아요. 그럼 리바운드 하면 1점이야 라고 하는 순간 걔도 팀에 기여하게 되죠. 그래서 리바운드, 그리고 또 구분될 수 있는 게 블로킹. 상대가 슛을 쏘는 건 막는 걸 블로킹이라고 해요. 그걸 점수로 주면 되죠. 실제로 이 요소들은 다 블로킹, 리바운드, 굿 디펜스, 어시스트, 스틸이거든요. BRGAS. 얘네들 실제 프로농구는 다 기록합니다. 그리고 개인을 평가할 때 점수화시키죠. 그래서 프로농구나 뭐 NBA나 KBL 보면 이거 점수화시킨 상태로 뭐 무슨 점수, 야구도 있잖아요. 개인의 능력을 점수화시켜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개인이 발휘한 그 요소를 그냥 실제 점수에 넣으면 되죠. 여기서 문제점이 뭐가 발생하냐? 그럼 점수를 어떻게 입력할 거냐? 그런데 루틴을 만들어야죠. 브로킹을 한 학생은 본부석에 와서 자신이 브로킹했다는 걸 제스처해야죠. 이런 아까도 말했지만 결국엔 수고스러움이 조금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운영진이 있는 게 아니니까. 데이터를 기록하는 기록원이 있는 게 아니니까. 기록원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래서 아까 링 상단 점수도 심판이 판정하듯이 리바운드를 획득한 친구는 감독이나 선수가 본부석에 점수를 획득했음을 알리고 점수를 1점을 올리도록. 농구 경기 2점, 3점 경기지만 리바운드는 1점. 이렇게 추가하면 수준이 낮은 아이들도 팀에 기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 요소, 그런 원리입니다. 점수 지정 선수제도 해봤는데 이게 재밌습니다. 상대팀 지정을 넌 5점짜리 슛, 넌 5점짜리 선수, 4점짜리 3점, 2점, 1점 이렇게 해요. 그래서 5점짜리 아이가 득점하면 5점 되게. 역시 이것도 득점하고 돌아올 때 본부석에다 5점이라고 제시해줘야 됩니다. 경기 운영 방식 변화, 세트제, 골 인 앤 아웃. 자, 세트제는 아까 했었던 이닝제 비슷한 건데요. 쿼터를 그냥 세트로, 저도 실제로 저희 농구 동아리에서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배구 하시는 분은 세트잖아요. 쿼터를 세트로 바꾸는 거예요. 쿼터에서 승리하면 1세트 이긴 거예요. 1대 0 되는 거죠. 20대 0으로 져도. 그 다음에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는 이 세트제의 장점은 쿼터별 수준 차이가 커도 점수 차이를 많이 냈어도 다음 쿼터에 잘해서 역전하면 되니까 괜찮죠. 그래서 배드민턴 경기처럼 비공개 오더 싸움 하면 되죠. 그래서 야 우리 1쿼터에 누구누구더라고, 2쿼터에 누구누구 된 다음에 이렇게 비공개 오더 싸움 할 수 있죠. 네, 그런 재미. 네, 골인앤 아웃. 득점하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득점하면 나간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우수한 아이들은 많이 득점하잖아요. 득점하면 나가서 다음 대기 순서. 그러니까 이걸 경기 중단하는 게 아니라 핸드볼처럼 득점하는 애들은 그냥 나와서 하이파이브하고 다음 사람 들어가요. 계속. 실제로 1학기 때 농구 경기할 때 이런 방식으로 했네요. 왜냐면 한 팀당 한 7명 정도 됐었거든요. 여자 7, 남자 7, 14명인데 여자 경기할 때 여자끼리만 교체. 득점하면. 남자끼리 할 때 남자끼리만 교체. 이렇게 했었습니다. 변형게임 제작시 고려사항 읽어보시고요. 자, 컨설팅. 전 패스태그 게임을 그래서 많이 해요. 변형 경기에서. 패스태그 게임에서 발전시키는 변형 경기로 이따가 해볼게요. 하나씩 추가하면 정식 경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패스태그 게임에서. 수업 사례가 듣고 싶습니다. 수업 사례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다음 쌤인데. 경기 기록지 작성되고 싶습니다. 경기 기록지예요. 피바에서 제공하는 경기 기록지입니다. 피바 규정에 있는 경기 기록지예요. 선수 이름 쓰고 파울 쓰고 러닝 스코어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는 득점 파울만 있어요. 득점 파울 타임아웃 이 정도만 있네요. 중요한 건 러닝 스코어 기록하는 게 여기다가 빈칸에 선수 번호 동그라미, 선수 번호 동그라미, 2점 슛, 3점 슛 넣을 때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예전에는 여기다가 요 칸에다가 어시스트 뭐 다 사람들이 점수랑 어시스트 다 기록했는데 사실 이게 불가능하고, 요즘에는 기록원이 어시스트만 기록한 사람, 득점 위치만 기록하는 사람 다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KBL에서 제공하는 요소입니다. 이 아래 요소들이 보시면 출전 시간, 성공 시도, 필드골, 프리드로, 어시스트, 개인 파울 이렇게 쭉 이렇게 있어요. 학교에서 할 때는 그래서 학교에서 이 기록지를 활용해서 아이들 평가하고 싶다 이렇게 할 때는 그래서 저는 이것만 기록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기록하는 것 자체가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만약에 구분이 애매할 때 있거든요. 스틸 같은 경우나 리바운드 같은 경우도 이게 리바운드야 스틸이야 구분이 안 되는 애들도 있고, 그리고 기록원이 이미 굉장히 숙달이 돼야죠. 다 구분할 수 있을 정도면.
물론 그 숙달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가능하겠지만 숙달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면 초보 수준의 아이들에게 빠르게 기록을 평가하고 싶다면 이런 방법 괜찮습니다. 첫 번째, 득점은 기록할 수 있죠. 두 번째, 파울은 기록할 수 있죠. 세 번째, 어시스트는 기록하기 어려워요, 아이들. 어시스트는 그래서 이걸 기록하는 겁니다. 볼을 소유한 횟수. 대신에 볼을 소유한 횟수란 한 번 공격할 때, 그러니까 공격할 때 소유하는, 이쪽으로 공격하고 있는데 5번 주고받았다고 5번이 아니라 이쪽으로 공격할 때 한 번이라도 공을 만졌어. 공수 전환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한 번인 거죠. 이렇게. 그럼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그러면 총 10회 이후부터는 얘는 기록 안 하면 되죠. 볼을 10번 이상 잡았었어. 끝내면 돼요. 실제로 작년 수행평가 요소 중에 제가 요소가 볼 잡은 횟수와 득점, 그 슛 시도 이거였어요. 구분 가능한 요소들로 했었습니다. 수업 사례도 이따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건 마지막 페이지라서 넣어봤네요. 변형 경기, 아까 경기랑 관련해서 선생님들이 질문을 많이 해서 제가 했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경기 중 발생할 수 있는 요소들을 쭉 이렇게 표로 만든 거예요. 재밌는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얘네들을 가지고 경기를 하는 거죠, 그냥. 이거는 수준급에서만 가능해요. 수준급에서만. 이게 발생할 때마다 여기다 동그라미 치는 거네요. 여기 엄지손가락 있죠? 동그라미 쳐서 요걸 많이 획득한 팀이 이기는 걸로 이벤트성 경기를 할 수도 있겠네요. 이건 수준급 학생들, 선생님들 경기할 때 있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고요. 잠시 쉬었다가 의자는 접어서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따가 이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쉬었다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